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특히 경매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매수로 인해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투자나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까요?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이 권리 분석이 낙찰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내가 매수한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남아있고 어떤 권리가 사라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인 만큼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개념은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용어는 경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 위에 설정된 수많은 권리들 중에서 그 부동산이 매각될 때 어떤 권리들이 소멸하고 어떤 권리들이 매수인에게 인수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권리의 소멸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게 되죠. 반대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인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소기준 권리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권리 분석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리들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주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담보가등기 등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등본상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바로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된 날짜, 즉 접수 일자입니다. 권리들 간의 우열은 등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2010년 1월 1일에 설정되었고 그 후에 가압류가 2012년 3월 15일에 설정되었다면 2010년 1월 1일에 근저당권이 가장 먼저 등기되었으므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 날짜에 여러 권리가 설정되었다면 그 권리들의 등기 순서나 법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말소기준 권리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좀 더 복잡한 법률적 해석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후순위 권리들은 매각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후순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압류, 가압류, 그리고 가등기 담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자동으로 소멸하여 매수인은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담 없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경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복잡한 권리 관계를 매수인이 직접 해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압류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해당 채무 관계는 종결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는 말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들이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압류나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순위 가압류라면 이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매수인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때 각 권리의 설정, 일자와 말소기준 권리의 설정 일자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해당 권리의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로 설정된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 권리들의 존속기간 동안 해당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인 부담까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되지 않은 이른바 숨겨진 권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과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이라면 매수인은 그 공사대금을 변제해야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묘기지권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라도 함부로 분묘를 이전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물건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이러한 숨겨진 권리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도 중요한데요.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전세 만기 시 전세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면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 금액이 전액 배당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인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처분과 같은 권리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특정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토지를 인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처분 등기가 있다면 해당 가처분의 내용과 소송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인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특수한 권리로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가 동일인이 되었다가 다시 달라지는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토지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매우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요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심도 깊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낙찰받으면 토지는 있으나 건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권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우선 변제권은 경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 즉 주택의 경우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추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전부 변제받으면 해당 임차권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전부 변제받지 못했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보증금이나 전체 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인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수 금액을 정확히 예측해야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비록 선순위 권리이지만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면 해당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이는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받을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 여부는 매각물 건명세서나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건이 인수된다면 전세기간, 전세보증금 등 전세 계약의 모든 내용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찰 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매각물 검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서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임차인 현황, 그리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 검명세서는 경매 물건 분석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미리 감안하여 입찰가를 선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낙찰자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 공적 장부를 모두 열람하여 상호 비교하며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적 장부 간의 불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경우 허위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해당 유치권이 민법에서 정하는 성립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법한 유치권으로 인정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점유가 적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 소유자가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했다면 그중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용이므로 공동주택을 매수할 때는 미납 관리비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으므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미납 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비 연체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특히 경매에 참여할 때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고 현장 조사를 통해 숨겨진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어떤 권리가 소멸하고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철저한 권리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숨겨진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성공적인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